자, 최종 유출본 문제 한번 봐볼까? 개포고등학교 2017년도 문제인데, 자, 보니까 최고점 개수가 1과 2인 두 이차 함수입니다. 아, 2차 함수가 두 개구나. 오케이. 가를 봤더니요, fx와 gx의 그래프는, 네, x는 p를 대칭축으로 한대요. 오, 대칭축이 똑같네.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1부터 3일 때 p 가로에 뭐라고 했죠? f1-a가 g2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그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라. 대칭축을 공유한대요. 대칭축을 공유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대칭축을 공유하는 그래프 아무거나 그려보면 보통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첫째, 대칭축을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폭 A라고 하는 그 폭 자체가 동일한 경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F하고 얘가 만약에 G였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왜 말이 안 맞냐면 문제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점에서 하나는 얼마? 1, 하나는 얼마? 2라고 했거든. 그럼 대칭축을 포함하는 형태에서 그러니까 공유하는 형태에서 하나는 1짜리고 하나는 2짜리면 얘는 어떻게 그래프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게 1짜리,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가 2짜리에 해당되는 형태가 폭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뭐야? 교점이 생기지. 정확하게 대칭축 기준으로 얘가 교점이 생긴. 그러면 확인해보자. 자, 분명히 뭐라고 했는 줄 아니? 거기 나 조건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 f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닫힌 구간 얼마? 마이너스 1과 3 사이 된다. 어라? 이렇게 들어간다. 교점 중심으로 해석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f가 누구보다 나라는 조건에서 보니까 fx가 누구보다 gx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그 뭐야? 얘가 위고 얘가 아래일 거 아니야. 그 구간은 이거란 말이야. 아, 이게 f구나. 이게 f구나. 아, 그렇다면 얘가 g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끝나버린 거지. 아, 그래서 이 교점은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렇구나. 그러면 얘들아, 이게 대칭이 성립한다고 했잖아.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대칭축의 좌표는 얼마가 되니? 문제에서 p라고 했지만 그 p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잡니?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으로 잡는 거지. 아, 얘랑 얘랑 대칭을 잡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얼마? 이게 1. 이게 뭐? p. 문제 요청하는 얘가 p 같다 이거지. 자, 네, 그러면 쌤, 그러면 fx 어떻게 잡아요? 뭘 어떻게 잡아? 대칭축이 1인데 최고차가 1이야. 대칭축이 1이야. 네, y절편을 몰라. a. 두 번째, gx 어떻게 잡을 거야? 대칭축 동일한데 최고차가 2래매. 최고차가 2고 대칭축이 1이래매. 그럼 얘는 당연히 b. 이렇게 들어가겠지. 참고로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돼? 그래프 상황에서는 A는 B보다 반드시 컸어야지. 그죠?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더 컸어야 된다. 그래? 그럼 일단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그럼 나머지 더 이상 특별한 얘기가 없어. 그럼 쌤 도대체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마이너스 1과 3을 한 번 더 써먹어야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 얘기잖아요. fx,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fx-gx 또는 gx? gx-fx는 0의 두 근이 뭐라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3이라는 거잖아. 이 해석이 좀 어려우면 좀 짜증나는 거 이렇게 할까? f의 마이너스 1의 값하고 g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당연히 같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얘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얘가 4 플러스 a였을 거고 g의 마이너스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다가 얘가 8 플러스 b였을 거고 두 번째 f의 3라고 하는 놈은 얼마가 되냐 여기 당연히 3 들어가면 얘가 4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도 8 플러스 b 그죠? 당연히 똑같죠? 그죠? 이게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이게 같을 거라고 똑같은 식이 두 번 반복돼서 사용됐을 거라고 대칭축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아 내가 a-p는 4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네.
자, 최종적으로 뭘 묻습니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까? 피가로의 F의 원, 피가로의 얘가 F의 원에서 뭐를 갖다 빼라? G가로의 얼마를 갖다 빼라? 2를 갖다가 빼라.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가 돼 있네. 자, P는 문제 속에서 얼마를 쓰냐면 아까 조금 전에 1이었잖아요. 여기 1이잖아, 얘. 그럼 F의 1이라고 하는 형태는 얘는 뭐죠? 그냥 얘는 A죠.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다 2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거 2 플러스 얘가 B인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그냥 A-B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정답은 얼마더라? 2더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A 값 따라 B 값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A-B로 이렇게 결정되면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대칭축에 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계점들을 좀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대칭축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그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쟤는 안 만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얘가 최고차가 1이고 얘가 최고차가 2니까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그래프가 됐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게 전부입니다.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763번 문제를 볼 건데 이건 별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는데 이 다의 표현도 재미나고 이 문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보던 거라서 제가 아직 출처를 아직 덜어 확인해 봤는데 딱 보면 느낌이 이게 딱 교육청 기출 문제 같거든요. 느낌이. 아무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봅시다. 그거를 변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판단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63번 그런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fx가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냐면 1차래요. gx 뭐라고 그랬죠? 2차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2차는 대칭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을 것이고 1차는 그냥 직선밖에 없을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2차의 개수가 얼마나 있냐면 여기는 개수가 2차 개수가 1이래요. 뭔가 좀 단순하게 주려고 하나 보다. 이랬다고 해. 자, 그런데 갑자기 함수를 두 가지를 갖고 들어오기 시작해. 어떤 함수? h1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그게 뭐지? 이거야. h2x라는 함수가 있어. 그게 뭐지? 이거야. 이게 미치겠네. 이거 2차 함수, 이거 2차 함수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x의 제곱 블라블라 이런 꼴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래프냐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요 경우는 마이너스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블라블라 블라블라 오케이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일단 요 정도까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최소값, 최대값 이런 느낌. 다 봐볼래? 다 표현 되게 재미나거든. 다를 봐봐. 다를 봤더니 모든 실수라고 하는 제한적 단어를 주면서 두 부등식에 대해서 h1x가 h1 알파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x가 알파일 때 최소란 말이야. 다시 다의 설명이 뭐야? h1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 얘기는 x는 알파에서 뭐를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는 표현. 기억해줘야 된다. 최소다.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항상 얘보다 커나 같다고 해서 이게 제일 작은 값이겠지. 그럼 두 번째 h2x는 h2 베타라고 돼 있거든. 무슨 얘기야? x는 베타에서 뭐를 갖는다? 최대를 갖는다.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그건 뭔 소리냐? 빠바밤 다 하고 해석을 바꿔가 보니까 이게 x가 베타라는 대칭축이고 빰빰빰빰 이게 x는 알파라고 하는 대칭축이었던 거지. 이런 해석의 도구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사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같이 보자고 했던 거야. 두 번째 형태로 본 게. 이제 뭐 나왔냐? 거기 참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h1x하고 h2x는 오직 한 점. h1x하고 h2x는 오직 그죠? 오직 한 점에서만 그죠? 오직 한 점에서만. 이것도 제한적 단어잖아. 어떤 점? 2,-16에서 만난다. 이거 아까 했잖아. 어디? 아까 여기 이렇게 그려서 공통점수 잡았던 거 있잖아? 컨셉 똑같은 거지. 선생님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고 얘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물론 이게 양쪽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상황 따라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데 요 점이 뭐였다는 얘기야?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6이었던 거지. 요 점의 좌표가. 그렇구나. 요 얘기 하고 싶었던 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하나씩 묶인 실타래들을 이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뭘 계산하려 했냐면요. F 베타하고 결국에는 F 베타하고 G 알파를 갖다가 곱셈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약간 좀 표현이 문자가 되게 많아 보여서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2차와 1차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느낌. 근데 얘가 왜 오직 한 점에서만 이라고 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봐볼래? 얘들아, 이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재미난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점 만났잖아. 그럼 이거 어떤 얘기야? H1에 2다라는 결과하고 H2에 2다라는 결과가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물론 그게 마이너스 16으로 같지만 똑같다는 걸 얻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봤더니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함수의 수식이 요 그래프가 있고 여기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수식으로 막 보려고 했어. 근데 우리 앞쪽에 식이 뭐가 있어? 이런 수식이 있어. 그럼 한 번만 다시 봐볼래?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니?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f의 2라는 놈에다가 g2를 덧셈한 놈이고 이건 뭐니? f의 2라는 놈에다가 g2를 덧셈한 놈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그래? 여기 사라지네? 그럼 여기 넘겼어? 근데 뭐야? G2가 얼마가 돼야 돼? 7가 돼. 이게 뭐지? 선생님 GX는 2차 함수였는데요? GX 2차 함수고 최고차가 1인데 얘가 G2가 0인 지점밖에 없대요. 오직 하나. 즉 이게 0이 되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2라고 하는 놈 하나밖에 없대요. 이게 뭐야?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다 이거지. 이 해석이 중요하구나. 이 해석이 진짜 어려운 말이구나. 조금 더 다르게 쓸까? 조금 더 다르게 쓸까? 이렇게 다르게 써볼게. 어떻게? H1X와 H2X가 교점의 좌표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fx하고 gx가 되는 거고 fx하고 gx를 갖다 빼주는 형태인데 같아지면서 gx가 0이 된대. 근데 이게 같아지는 게 교점인데 그 교점이 x는 2에서만 존재한대. 그럼 그걸 변형한 이 식도 x는 2에서만 존재한다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지. 근데 gx는 몇 차? 2차니까 우리는 이 식에 따라서 g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응? 우리가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 그걸 만족하는 x는 이 하나밖에 없었더라 라고 해석해서 gx의 구조가 이렇게 깔려버린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데 표현상에서 뭐뭐에서만, 이에서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기 수식을 한번 그럼 봐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직 쓰지 않은 게 이 마이너스 16을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H1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봤더니 어떻게 되죠?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GX인데 어떻게 됐을까를 하나 더 보자. 잠깐만. 어떻게 모양을 해줘야 굉장히 예쁠까? 요걸로 갑시다. 요걸로 갑시다. 이게 좀 문자가 훨씬 더 적어질 것 같아서 요거 봐볼까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H1X를 한번 다시 볼까? H1X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fx 더하기 얘가 gx였는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최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이 x는 알파라는 문자를 쓰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지. 어떻게? x-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문자 아직 a를 안 썼죠? 오케이, 쓴 적 없으니까 이렇게 달아놓죠. 두 번째, 이번에는 fx-가 gx라고 하는 형태가 누가 있었어? h2x가 존재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 저기 보니까 최고차가 마이너스이면서 베타라고 하는 놈에서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여기를 제가 b다라고 잡아놓게. 상관없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요.
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파가 최소였고 x가 알파일 때 최소였고 베타일 때가 최대였으니까 요 그래프를 수식으로 잡으면 우리는 h1x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최고차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최고차가 마이너스 1 형태로 h2x를 잡을 때 이 아직 a하고 b를 모른다는 상태로 잡으면 얘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잡았죠? gx 잡았죠? gx 잡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해당되는 이 gx라고 하는 거 대신에 내가 뭐를 쓸 수 있다고? x-2의 제곱. 자, 여기다가 내가 x-2의 제곱. 여기다가도 내가 x-2의 제곱을 갖다 붙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럼 가보자. 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를 이제 물어보신다면 일단 이 두 식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6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지? 위의 식이 f의 2는 여기가 얼마?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a가 이거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가 16이었던 상태가 되고 그다음 아래쪽에다 식을 집어넣어도 우리는 어차피 f2가 마이너스 가로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가 b가 얼마? 마이너스 16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식을 얻어내고 F2하고 F2는 서로 간에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같을 거다라고 해서 요식과 요식을 갖다가 이제 문제에서 정리를 하겠죠. 맞죠? 잠깐만요. 수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였을까? 바밤 잠깐만. gx 접했지 오케이 접했어. 간단하고 났어. 베타라는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오케이 여기서 하나 갈게. 자 봅시다. 이 문자가 지금 우리가 임의로 잡은 문자가 이제 A, B가 발생하면서 이제 문자가 좀 많아지게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칠게요. 어차피 이 컨셉은 설명을 여기서 했으니까 이 오른쪽 내용을 설명하고 저 내용을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얻은 거죠. 대칭축이라고 하는 걸 얻은 거니까. 그럼 일단 이 두 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을 그냥 써보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봐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x-2의 제곱 요 식에서 요 식을 갖다 빼. 그럼 이건 단위 몇 개? 그냥 두 개가 생길 것이고 오른쪽의 숫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x-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x-가 베타의 제곱 더하기가 a-b 아마 이렇게 식이 등장이 될 거야. 내가 문자를 임의적으로 a, b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비교를 그냥 해본다는 느낌으로 그냥 항등식의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얼마가 발생하냐면 좌변의 식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우변의 수식이 어떻게 되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로에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의 x가 등장하고 여기 뒤에 식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지?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4였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베타라는 문자를 우리가 표기가 쓰기가 불편하다면 얘는 4-알파 혹은 알파라는 식을 얘가 4-베타로 집어넣으면 문자가 일단 하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당되는 이 과정에다가 일단 문자를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제 여기서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지. 물론 또 하나가 비교할 게 이거랑 이것도 당연히 같아지는 결과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 뭐야 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연립을 해주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이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걸 써먹는다면 A 값도 계산이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값도 A에 관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요거까지 일단 응용해보는 쪽으로 일단 계산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떻게 진행될까 봤더니
제가 뭔가 하나 지금 좀 놓친 것 같아서 잠깐만요. 잠깐만. 숫자가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서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H2 1차 함수 타해지고 마이너스가 생기고 우리가 가속권을 안 썼군요. 그죠? 가속권을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가속권이 뭐죠? 함수 y는 누구? h2x의 그래프는 어디서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접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써놨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가속권에서 그죠? 나다만 써놓고 가를 안 쓰고 있으면 미친 거죠. 요게 있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가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h2x라고 하는 이 과정을 쓰긴 썼는데 이게 아까 x-베타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잡았었는데 이게 분명히 어디에 접했다고? x축에 접했다고요. x축에 접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b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y축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y값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b들이 없어지면 문자가 점점 없어지면 계산이 편해질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식이 조금 번잡스러워서 일단 그 가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여기까지라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어떻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일단 H2X라고 하는 과정이 가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베타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가 H2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선생님 아래 거 위치를 좀 바꿔주면 베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얘가 16이 되었고 베타 마이너스 2다라는 형태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베타는 얼마? 6이 되거나 아니면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식이 하나가 덜렁 나오네. 그러면 베타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어차피 A, B는 여기서 영향을 주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베타가 만약에 6으로 들어간다면 알파라는 놈은 얼마가 됐었냐면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가 베타가 얘가 마이너스 2였으면 알파는 얘가 얼마가 됐으면 얘가 6이 되는 상태로 서로 간에 크로스가 걸어짐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H1X를 좀 한번 가볼까? H1X는 아까 어떻게 됐었죠? H1X가 표시되기를 X-알파의 제곱 더하기, 그죠? 여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잡을 때 얘가 일단 A라고 설정을 해놨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H1에 얼마? 2다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었을 때 2-얘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A가 되는데 이게 얼마? 마이너스가 16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뿅 집어넣으면 얘가 4의 제곱 16이 되니까 이때 해당되는 요 값은 A가 얘가 제로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얘가 4의 제곱이 되면 16 더하기 A가 죄송해요. 마이너스 32가 되죠. 미쳤구나. 마이너스 3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갖다 딱 집어넣어도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16이 되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A 값은 마이너스 32로 고정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수식은 이걸 안 쓴 거니까 진짜 지워버리고 말아버리면 결론적으로 내가 H1의 X라고 하는 형태는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인 거죠. 요거가 내가 적게 되는데 결국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2 또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 마이너스가 32 이렇게 해서 h1x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H2X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인데 어떻게 두 가지였나 확인해 보니까 H2라고 하는 형태가 아까 조금 전에 썼던 게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베타가 6인 케이스를 달아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6의 제곱으로 쓰거나 아니면 얼마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가 2의 제곱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모양에 해당되는 세트가 생기는데 조금 전에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베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라면 베타는 6이었어야 돼. 베타가 6이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요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었겠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만 확인하시면 되죠? 거기에 주어져 있었던 누구? fx하고 gx에 관한 이야기만큼 해석을 해주면 될 텐데 그럼 봐보자. 지금 현재 이게 h1x고 이게 h2x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 아까 보시면 분명히 여기서 요청하는 바 요거에서 빼버리면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1차식의 구조가 나와야 되고 얘도 1차식의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어? 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요 식에서 이 식에서 보시면 양변을 더한다면 2로 나눠버리면 f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요거랑 요거 덧셈한 놈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x-알파의 제곱 더하기 a라는 놈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해당되는 게 얘가 fx가 되는 뭘 확인해? 1차가 되는 걸 확인해. 그러면 이제 이 두 식 중에서 하나가 걸러지겠지, 그지? 걸러져.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뭘 묻는 거야? f베타하고 g알파를 갖다 뭐 해라? 곱해라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게 찾아지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베타는 여기 이거를 선택하거나 이거를 선택할 때 어차피 베타하고 알파는 순서가 다 결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요식만 맨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끝나는 유형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족을 빼고 약간 좀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 다라는 수식에선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야? 대칭축이야. 그 다음에 오직 한 점에서만 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는 이 그래프야. 그 다음에 가라는 조건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x축에 접했다라고 하는 형태는 이 식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지금 노란색 칠세 가지 부분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었던 거야. 한 번만 다시. 이 말의 의미는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였고 이 경우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을 때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아까 조금 전에 뭐였다? 2다라고 하는 지점에 요거 즉 gx라는 과정이 요렇게 진행됐습니다. gx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얻어냈던 거는 h2x가 x축에 접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뒤쪽에 붙어 있었던 b라는 문자를 버리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구조로 들어왔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노란색 버전만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이 fx도 구할 수 있고 gx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인 거야. 결론인 건데 중간에 약간 요 과정이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게 설명이 아무튼 된 거지. 그래서 요것도 일단 지워버리시면 요 정도 느낌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노란색 버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만 맨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울 거라서 여기를 좀 지워야 이거 계산을 하니까 요것만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왜 접했다고 했을 때 제곱이 되고 왜 최대 최소라는 말에 대칭축이 들어가고 뭐 요 정도 느낌만 보시면 어떨까 싶네.
자, 결론 이제 낼까요? 결론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해당되는 이쪽 라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 식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쫙 지워주고 요 공간에 저것만 이제 마지막 답을 털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가능성에 뭐가 있었더라? 지금 조금 전에 H1X라고 하는 형태를 잡았을 때 알파가 마이너스 2에다가 베타가 6인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라는 형태가 6이 됐고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케이스가 모든 조건을 다 동시에 완성하는가, 그걸 봐달라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일단 이 H1X가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얘가 X 더하기 얘가 2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32였고요. H2X라고 하는 과정이 어떤 식이었는가를 봐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가로 얘가 X 마이너스가 6의 제곱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얘가 얻어낼 수 있는 수식이 이제 무엇일까를 좀 봤더니 H1X하고 H2X는 문제가 모두 다 이렇게 두 개가 덧셈되어 있거나 뺄셈되어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그냥 단순하게 덧셈을 하시면 아까 저 빨간색인데요. 얘가 좌변이 EFX가 나옵니다. 좌변이 EFX가 나오고, 자 그럼 우변을 덧셈하신다는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 얘랑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덧셈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의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x의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가 4에다가 이거 더하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28이 되고요. 이게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은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12x 마이너스가 36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개를 짜잔 더해 보시게 되면 16x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16x 얘가 마이너스 얼마? 얘가 64인가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서 이때 이 fx가 어떤 식이 되냐면 8x 마이너스 얘가 32다라고 하는 형태의 fx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fx에 관한 수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에 이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패턴은 동일하겠죠. 패턴은 알파가 6이냐 베타가 마이너스 2이 차이겠지. 그래서 얘가 H1X는 아까 아래쪽에 썼던 게 뭐가 있었냐면 X-가 6의 제곱 마이너스 32였고요. 위쪽에 H2X라고 하는 과정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얘가 X 더하기가 2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럼 어때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라고 하는 형태의 패턴은 동일하게 반복이 될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GX는 반드시 이 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식을 보시면 이거 이렇게 빼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2GX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제가 한번 위에는 더했지만 일단 얘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식에서 이 식 뺐을 때 정확하게 좌변은 2GX가 나와요. 그 우변 여기서 빼잖아요? 그럼 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식이 좀 복잡해진다. 네, 좀 복잡해진다. 자,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가 되죠? x 더하기가 2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x제곱이 얘가 2x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2x 플러스 4x 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12x가 되고요. 아니죠? 마이너스 얼마냐? 계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가 얼마 되죠? 8x 되네? 마이너스 8x 맞죠?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8x. 자, 36에다가 31을 빼면 4에다 4다 이게 얼마 되죠? 이게 8이 되죠? 그럼 여기가 2gx 이렇게 딱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gx라는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에서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계산값들이. 그러면 여기 식에서 얘가 그럼 얘는 x-2에 되고 이 gx 구조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 대한 구조가 뺄셈이나 혹은 뺄셈이나 덧셈의 과정들을 진행했을 때 각각 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fx를 찾을 수 있고 g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우리가 알파 베타는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잖아. 이렇게 결정돼 있었던 거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아까 뭐였어? f의 알파 잠깐 f의 베타 g의 알파 이렇게 잡았었던 거지 아까 문제 보면.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 일일이 구해지도록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주어진 형태에서 아까 이 대칭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포인트들만 정확하게 잡히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원했던 수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파생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에 덧셈 뺄셈 과정의 작업들을 한번 해보면 그 과정에서 1차와 2차 구조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끝나는 유형의 문제였다.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패턴인 건 맞지? 왜 시티들이 막 여러 개가 꼬여 있었으니까 어려운 패턴인 건 맞지만 기본적인 전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깔려 있으니까 여기. 아까 GX는 이미 어차피 이렇게 잡아놨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G알파 뭐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알파라는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요 값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조건하고 요 조건 있다. 우리가 확인 작업까지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763번은 이게 4.7점인데요. 모르겠어요. 이 학교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계산이 조금은 짜증나게 구성이 좀 되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자, 저는 이제 764번 진선 요곡고 하나 마지막 그쪽 보고 뒤에 의자 문제로 마지막 좀 넘어갑시다.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요. 제가 풀었을 때도 좀 복잡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제가 풀어서 그러네요. 자, 다 되신 분은 764번 한 번만 더 마지막 진행해 주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요거 간단하게 빨리 풀고 그쪽 마무리하죠. 자, 이제 이 왼쪽인데 자, 764번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네. fx가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px 더하기 2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a라고 하자. 두 번째, y축과 만나는 y절편에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리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는 l이라고 얘기를 하자. gx라고 얘기하자. gx라고 얘기하자. 근데 과연 문제에서 요청한 게 뭐냐?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3개가 된다. 그때 모든 음의 정수 p의 값들 합을 계산한 단 p는 0이 아닌 실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답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거 잠깐 수정해 드릴 건데 답은 1번으로 되어 있을 거야. 객관식 답이. 근데 답이 3번이야. 풀어보면 되겠지? 풀어보자. 간다. 자, 일단 얘는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좀 고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고쳐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p 4분의 p제곱 더하기 2p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생겼을 거다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형태를 찾아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 더하기가 2p라고 하는 좌표를 형성하고 이걸 뭐라고 하겠다? 이걸 a라고 요청을 하겠대. 꼭지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y절편을 볼 건데 y절편은 뭐니? 빵을 집어넣어 나타내는 그 값이 얘가 2p였던 거였거든. 2p. 그럼 2p, 여기 2p, 이것보다 당연히 위쪽에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만약에 y절편은 얘가 b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게 있어. 뭐냐면 음의 정수라고 그랬거든, 얘들아. 음의 정수. 생각해봐. 음의 정수라는 말은 이 대칭축의 위치가 뭐가 되면 이게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b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한 번만. 음의 정수 p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값 자체를 양수로 만들어. 대칭축의 위치를. 그렇다고 한다면 y축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y축은 이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점의 위치가 뭐가 진행이 되냐면 0,2p라는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보다 0의 위치는 당연히 더 왼쪽으로 가 있어야지. 왜? 음의 정수 p라는 말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쌤 여기가 b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찾냐면 요걸 찾는 거지. 요게 뭐냐? 이게 gx. 여기 있었던 흰색이 뭐냐? fx. 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 아니야? 쌤 이건데요. gx라는 직선이 fx라는 2차 곡선보다 뭐 해야 돼? 위에 있대요. 어디죠?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지점부터 여기 지점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주어진 형태의 빨간색에 해당되는 gx가 흰색의 곡선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그럼 끝나네. 어떻게 하면 돼? 그럼 그때 해당되는 이 x는 그럼 얼마가 돼?
여기 어차피 축일 거니까 0일 거고 0, 2, 4 얼마? 마이너스 1가 2분의 p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끝났네. 여기를 만족한 정수가 몇 개? 13개였으면 좋겠다. 이게 13개. 그럼 0부터 따졌을 때 13개는 뭐야? 얼마? 12까지 되는 거고 13은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 마이너스 2분의 p다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2분의 p다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얼마는 되고 12는 되지만 13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얘는 어떻게 잡아줄까? 12는 돼. 근데 뭐는 안 돼? 13은 안 된다 이거지. 왜? 얘가 등호가 돼버리면 얘가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 계산해 보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는 순간 여기 해당되는 왼쪽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고 오른쪽의 숫자가 얘가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등호는 여기는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음의 정수 p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5하고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덧셈하시면 마이너스 49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 약간 좀 먼저 수정을 좀 할게요. 이거 너무 쉽잖아. 이 부분은 너무 쉽잖아. 이게 2점과 2점이라고 형태가 gx라고 했으니까 요 과정은 너무너무 쉽게 나왔던 거지. 만족하는 게 13개다? 그럼 여기까지가 딱 13개인 거니까 13은 안 된다. 그래서 12 이상, 13 미만에 잡아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가고 이거를 자꾸 뭔가 방정식이나 이런 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얘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얘를 함수 쪽으로 한번 해석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의자 문제 하나만 얼른 뚝딱 가자. 제가 많은 것들을 지웠었는데 의자 문제는 왜냐면 뒤에 똑같은 게 하도 많아서. 자, 그럼 어떤 걸 해볼까요? 영동일보 가자. 838번 문제 하나 가보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라는 의미로 한번 838번 정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 보면 되게 많아요. 841번, 843번, 뭐 뒤쪽에 뭐 844번, 845번, 그 다음에 847번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지우라고 했던 것 중에 지우라기보다는 따로 체킹해놓으라는 것 중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것만 보세요. 자, 838번 봐보죠. 영동일보. 예진이 반 학생들이 안중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대 5명씩 앉을 수 있대요. 아, 최대 5명까지 앉을 수가 있대요. 응?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교실에 모였는데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 한 의자에 몇 명? 4명씩 앉으면 4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죠? 학생이 2명이 남는데요. 2명이 남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5명씩 앉으면 의자 한 개 난다. 그러면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 한 개가 남는다. 의자 한 개가 남는다. 그랬을 때 뭐를 갖다 계산해라? 학생 수의 최대값을 갖다 계산해라.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 학생 수와 의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의자 수가 변해? 그 안에 있는 의자가 막 도망가? 그럴 수 없잖아.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한 의자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단 저는 그냥 의자의 개수를 그냥 x라고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이 x는 0보다 커나 같겠지 뭐. 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첫 번째 있는 이 수식을 x로 표현해볼까?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2명씩 남는다는 건 앉을 수 없는 애들이 2명씩 남았다는 얘기니까 의자가 하나당 x인데 4명씩 앉으니까 이게 뭐야? 4x라고 하는 형태가 앉아있는 놈 플러스 2명 이게 뭐야? 전체 학생 수가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아? 5명씩 앉아. 의자가 한 개가 남았대.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거야. 자, 의자가 내가 맨 마지막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이게 x개라고 해보자. 어? 이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의자 한 개가 남았어. 얘들아 이게 남았어 이렇게. 이 남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맨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도 있는 거지.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그죠?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다 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지.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확실한 건 뭐야? 여기는 확실하게 모든 학생들이 앉았다는 얘기잖아. 뭐야? X-2개의 의자에는 학생들이 확실하게 앉았어요. 확실하게 앉는 거야, 확실하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나는. 뭐라고? 학생수. 자, 전체 학생수라고 하는 형태가 X-2개는 정확하게 다 앉았어. 그럼 어떻게 돼? X-2개의 의자에 5명씩 확실하게 앉은 학생수를 세돼. 나머지 의자 하나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몇 명이 앉을 수도 있다? 5명이 앉을 수도 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학생수가 이건데 학생수가 변하네?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원래 변화되지 않았던 전체 학생수 4x 더하기 얘가 2는 오른쪽의 숫자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일부러 쓸게요. 네, 이렇게. 물론 이게 x-1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쓰고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이 왼쪽의 숫자를 뭘 될 건데, 이걸 될 건데 2 플러스 1명에 대해 고민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2 곱하기 얘가 5 플러스 이렇게 지금 범위가 잡아놨던 그 범위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혀버린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풀어내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 5x. 그냥 굳이 정리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9가 되고 얘가 4x 더하기 얘가 2가 되고 오른쪽은 5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에서 이쪽 조건을 갖다 풀었더니 x는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조건을 갖다 풀어봤더니 x는 7 이상이 되는 거에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7 이상 11 이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의자의 개수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종 학생 수는 어차피 문제에서 얘가 4x 더하기 2였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학생 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죠? 예증인에만 학생 수의 몇 개? 최대값 그랬으니까 의자가 많을수록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44 더하기 2가 되면서 학생 수의 최대값은 얼마? 40 몇 명이야? 46명.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정답이 5번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이 그림만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한 명이 앉을 수 있고 5명이 앉는다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잠깐 A 스텝으로 잠깐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잘 조심하게 정리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하고 약간 정리합시다. 자, 그 왼쪽에 보시면요. 예, 그걸로 갑시다. 835번 제가 원래 별표 써놨던 건데요. 835번 한번 지금 풀어볼래요? 835번.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컨셉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835번 한번 풀어주세요. 중대국어. 단체의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의 합을 갖다가 구하세요. 패턴을 완전 동일하다 말씀드렸습니다.